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긴 그림자를 드렸습니다. 바깥의 어둠이 방 안까지 깊게 스며들던 그 밤, 조선 후기 한양의 고택에서 홍마님은 또 한 번 긴 밤을 혼자 보내고 있었지요. 가을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최대감의 첩으로 들어왔으나 집안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늘 적막했습니다. 너는 그저 내 집안을 빛낼 아이를 낳으면 된다. 결혼식 날 나이 지긋한 최대감이 그녀에게 남긴 첫 인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3번의 계절이 지났건만 그는 병약한 몸을 핑계로 거의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지요. 홍마님은 매일 밤 깊은 뜰이 내려다 보이는 마루에 홀로 앉아 멀리 보이는 달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때로는 그 달이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데려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적막함만 더해줄 뿐이었죠. 마님,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들어가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몸종 매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나 홍마님은 그저 가벼운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매양은 유일하게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조차도 마님의 깊은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있을 테니 너는 먼저 쉬고 있거라. 홍마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볍게 떨어졌어요. 매양이 물러간 후 그녀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대감의 집안에 들어온 이후 그녀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웃음도 울음도 분노도 모두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마루에 앉아있던 홍마님의 귀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정원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창문 너머로 시선을 돌렸고 그곳에는 머슴 길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땔감을 안고 있었고 홍마님과 눈이 마주치자 놀란 듯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홍마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길석은 땔감을 아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 내일 아침 일찍 나가신다 하시어 아궁이에 땔감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홍마님은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깊고 차분한 그러나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요. 그녀는 문득 이 머슴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집에 온 이후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길석이라 하옵니다, 마님. 홍마님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의 흔적이었지요.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 시간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녀는 어쩐지 내일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홍마님은 문득문득 정원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길석의 모습을 찾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지요.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녀의 하루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만남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길석은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머슴으로 들어와 꾸준히 일을 했지만 양반집 마님과 눈을 마주친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땔감을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일이 그의 하루 일과였답니다. 들에 나가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 어른의 심부름을 하기도 했지요. 길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날 마당에서 일하던 길석에게 노복 하나가 물었습니다. 길석은 잠시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한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사실 길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자란 그에게 과거란 아픔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지혜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 길석은 홍마님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녀가 마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달빛 아래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 속에는 깊은 쓸쓸함이 스며 있었지요. 길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져 갔습니다. 길석아, 너 요즘 왜 그리 혼자 있기를 좋아하느냐? 함께 일하는 다른 하인이 물었을 때
길석은 그저 웃음으로 답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마님을 향한 마음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지요. 이틀 뒤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던 길석은 우연히 홍마님이 혼자 비를 맞으며 정원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녀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고요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마님, 비가 내리고 있사옵니다. 몸이 젖으시면 어찌합니까? 홍마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마치 연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영롱했지요. 내가 또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녀의 말에 길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히 마님을 바라본 죄로 곤장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홍마님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감히 분수를 넘었사옵니다. 길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홍마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방 앞을 지나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내 발걸음 소리를 알아차렸노라. 그 말에 길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님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니 그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지요. 길석아, 오늘 밤 술을 가져오너라. 나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롭구나. 홍마님의 말에 길석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머슴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길석은 진심 어린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안고 살아온 감정과 닮아 있었지요. 마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길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몰래 술을 마련하여 홍마님의 방으로 향했지요.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홍마님의 방문 앞에 선 길석,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요. 이 문을 두드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스르륵 열렸고 그 안에는 달빛처럼 창백한 홍마님의 얼굴이 있었지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길석의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고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밤은 시작되었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그들의 만남. 그것은 마치 불꽃이 폭풍우 속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이었지요. 머슴이 마님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큰 화를 입을 터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 홍마님과 길석은 좁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들 사이에서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둘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구나. 홍마님이 길석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석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요. 사실 그는 지금까지 술을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잠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죄송하옵니다, 마님. 저희는 술을 즐기지 않아 왔사옵니다. 홍마님은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며 길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러나 깊고 맑은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머슴의 모습이었지요.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한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지요. 내 가족은? 길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슬픔이 보였지요. 없습니다. 어릴 때 잃었습니다. 홍마님은 그의 대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 집에서 자랐기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길석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길석의 몸이 움찔했지만 그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나도 가족이 없단다. 18배 이 집에 시집와서는 더욱 외로워졌지. 아무도 내 눈을 바로 보지 않더구나. 홍마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길석은 처음으로 마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지요. 화려한 비단 옷 아래 숨겨진 그녀의 외로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녀의 고독을 말입니다. 너는 왜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었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길석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왜 마님을 지켜봤던 걸까요?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마님의 모습이 그의 눈길을 끌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마님의 슬픔에 이끌리게 되었지요. 그것은 그의 슬픔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조인이 마님의 외로움을 보았사옵니다. 그 모습이 저와 같아 보여 그는 감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마님은 그의 말에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떨리게 했습니다. 넌 내게 처음으로 눈을 맞추는 사람이구나. 그녀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지요. 졸기운이 돌았는지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어서인지 그녀의 뺨은 살짝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길석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것이었고 위험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지요. 길석아, 너는 그를 아느냐? 홍마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몇 년간 배웠사옵니다. 그의 대답에 홍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 머슴들은 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녀는 문득 방 한쪽에 있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시집이다. 한번 읽어주겠느냐? 길석은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고운 비단책의 대비가 선명했지요. 그는 책을 펼치고 천천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감미로웠어요. 홍마님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머슴의 입에서 나오는 시구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울렸지요. 꽃이 지고 새가 우는데 봄바람은 나를 데려가고 달이 지고 이슬이 맺히니 가을밤은 나를 적시는구나. 길석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홍마님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촛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머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남자,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내가 이렇게 시를 읽을 줄 알다니. 홍마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감탄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길석은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그의 얼굴을 한층 더 빛나게 했지요. 그 순간 마님과 머슴 사이에는 위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어린 시절, 꿈꾸었던 삶,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처음으로 홍마님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석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홍마님은 술에 약간 취한 듯 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들 사이에 은은한 빛의 강을 만들었지요.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오늘 밤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홍마님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가볍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길석은 천천히 받아들였지요.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홍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길석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길석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괜찮다. 홍마님의 속삭임에 길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그를 끌어당겼지요. 그 호수에 빠져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길석은 이미 저항할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나를 안아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마치 봄날의 첫 비처럼 길석의 메마른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홍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길석의 버들가지 같은 손길이 조심스럽게 홍마님의 얼굴을 감쌌어요. 그녀의 피부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고 그 감촉은 길석의 거친 손을 떨리게 했지요. 마님, 길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마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길석은 자신의 입술을 그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이 만나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접촉이었지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벽에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 방 안을 채웠어요. 홍마님의 손은 길석의 등을 감쌌고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자신을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꼈지요.
신분도 예법도 세상의 모든 규율도 그 순간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길석의 손길은 바람결처럼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고 그것은 마치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전해주었어요. 홍마님의 몸은 그의 손길 아래 떨리는 버드나무 잎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비단 저고리의 동정이 풀리고 길석의 거친 옷감이 바스러질 때 그들은 더 이상 마님과 머슴이 아니었지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 서로를 갈망하는 두 영혼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그녀의 살결이 드러날 때 길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워 감히 만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홍마님의 눈빛은 그를 초대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며 길석을 끌어당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의 속삭임은 그의 귓가에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다가왔습니다. 길석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들의 몸은 하나의 파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홍마님의 가녀린 허리를 감싼 길석의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기로운 밤안개 같은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 느낌의 길석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따스하게 반응하는 그녀의 몸은 분명한 현실이었지요.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홍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슬픔의 눈물이었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길석은 그녀의 눈물을 입술로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딱딱한 방망이가 그녀의 촉촉한 동굴을 채웠을 때 홍마님은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완전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길석아.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시구처럼 방 안에 울렸습니다. 길석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지요. 대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숨결, 피부의 온기,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가슴 깊이 스며든 봄비 같은 그들의 결합까지. 두 사람의 몸이 하나의 율동으로 움직일 때 세상의 모든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그들의 영혼은 함께 춤을 추었고 마침내 그들은 함께 하늘에 닿았지요. 홍마님의 몸이 활처럼 휘어질 때 길석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는 두 나무와 같았어요. 땀방울이 그들의 몸을 적셨고 숨결이 차분해질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홍마님은 길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지요. 그것은 그녀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냐? 홍마님의 물음에 길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험했습니다. 처음으로 홍마님은 여자로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느꼈고 길석 또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들에게 그 밤은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길석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홍마님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그들은 다시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곧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터였지요. 그날 이후 홍마님은 길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하룻밤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며 그의 모습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평소와 같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은 흘러갔어요. 매향아, 길석이는 어디 갔느냐? 홍마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향은 무심한 듯 대답했지요. 길석이요? 아,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께서 시골 농장으로 보내셨다 합니다. 며칠 전에요. 홍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별일도 다 있구나. 매양은 홍마님의 창백한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님을 오랫동안 모셔왔기에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날이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홍마님은 점점 자신과 길석의 하룻밤이 정말 꿈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리고 그의 따뜻한 품이 실제였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홍마님은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한 증상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특히 아침에 더 심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매양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홍마님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분명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 갑자기 싫어졌고 향긋한 차 냄새조차 구역질이 나게 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홍마님은 평소보다 더 심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양이 물그릇을 들고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그녀는 물그릇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혹시... 매양의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홍마님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어요. 매양아, 홍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조용히 문을 닫고 마님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언제부터이십니까? 한 달, 아니, 조금 더 됐을 것이다. 매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똑똑했고 마님의 상황을 곧 파악했지요. 대감께서는 최근에 마님의 방에 오신 적이 없으셨지요? 홍마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최 대감은 병이 깊어진 이후로 거의 그녀의 방을 찾지 않았지요.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마님, 설마... 매양의 입에서 나오려던 말을 홍마님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배에 손을 가져갔지요. 이 아이는 감춰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매양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녀는 마님의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홍마님은 창가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머슴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녀의 목숨은 물론 가문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터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가슴에는 작은 기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길서가. 그녀는 작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녀는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지요. 하지만 어떻게? 그는 이미 사라졌고 그를 찾는 것은 양반가의 마님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양은 홍마님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지요. 마님, 제가 그를 찾아보겠습니다. 대감께서 시골 농장으로 보냈다 하셨으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홍마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친구였지요. 조심하여라.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매양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제 홍마님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매일 창가에 앉아 매양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그녀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을 작은 생명에게 속삭였어요. 내 아버지는 아주 용감하고 다정한 사람이란다. 언젠가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있기를. 그러나 운명은 홍마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매양이 돌아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길석은 농장에도 없었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지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감의 하인이 그녀의 방을 찾아왔어요. 마님, 대감께서 부르십니다. 홍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감이 그녀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지요. 무슨 일일까? 그녀의 비밀이 들통난 것일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직 배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더 환해진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더 창백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님, 몸가짐을 조심하세요. 매양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홍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대감의 방으로 향했지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양반가의 마님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지요. 대감의 방 앞에 선 홍마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마님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 안에는 최대감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홍마님이 방에 들어서자 최대감의 환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지요. 늘 무표정하고 냉담했던 대감의 모습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는 기침을 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좋은 소식이 있소. 최대감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쁨이 스며 있었습니다. 홍마님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지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감마님? 홍마님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모르는 척 다시 기침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의원이 방금 다녀갔소. 부인이 몸에 태기가 있다고 하더군. 그 말에 홍마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찌 알게 되었을까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최대감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요. 하하, 몸종이 내 의원에게 말했다고 하오. 부인이 아침마다 구토를 한다고 말이오. 그래서 내가 의원을 보냈는데 과연 경사스러운 소식이었소. 홍마님은 순간 매양이 배신한 것인가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양이 아닌 다른 몸종이 그녀의 상태를 의원에게 전했을 것이고 의원은 그것을 대감에게 보고했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구려. 하하하. 최대감은 환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넘쳤지요. 대감은 오랫동안 후사 없이 살아왔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이 풀릴 것이라 생각하니 그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지요. 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딸이라도 괜찮소. 우리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니. 홍마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가 아닙니다. 그녀의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최대감은 그녀의 침묵을 기쁨의 표현으로 오해했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의원이 매일 부인을 살필 것이오. 음식도 더 좋은 것으로 준비시키겠소. 그리고 이제부터 부인은 내실에서 편히 쉬어야 하겠소. 뜰에 나가지 말고 조용히 몸조리를 하시오. 홍마님은 고개를 들어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서려 있었지요. 그것을 보니 그녀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최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가보시오. 부인의 몸이 소중하니 조심하시오. 홍마님은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매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홍마님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말에 매양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홍마님은 대감과 나눈 대화를 전해주었고 매양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지요. 마님,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마님은 의아한 눈빛으로 매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양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대감께서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그대로 낳으시면 됩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홍마님은 매양의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찾고 싶구나. 홍마님의 말에 매양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님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마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대감께서 부인을 더 가까이 지키실 것입니다.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실 것이고 길석을 찾으려 하신다면 그건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홍마님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양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베어 얹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날부터 홍마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대감은 약속대로 의원을 매일 보냈고 좋은 음식과 약재를 끊임없이 공급했지요. 홍마님의 방은 마치 금으로 된 새장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롭지만 그녀는 그 안에 갇혀 있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홍마님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지요. 최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기뻐했고 주변 양반들에게 자신의 후사가 생겼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홍마님은 날이 갈수록 더 깊은 고독에 빠져들었어요. 매향아, 길석의 소식은 아직도 없느냐? 홍마님은 매일 매향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마님.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홍마님의 배는 더욱 크게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길석을 생각했지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 그녀는 그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마님이 창가에 앉아 있을 때 바깥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지요. 분명 누군가가 정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홍마님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지요.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실루엣은 너무나 익숙했으니까요. 길서가? 그녀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돌아섰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그것은 분명 길석이었습니다. 그는 살짝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홍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더 넓게 열었지요. 길석은 천천히 창문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길석의 눈이 홍마님의 배로 향했고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마님, 제 아이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마님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지요. 그리고 나서야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감히 손을 뻗어 그녀의 배를 만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어찌 돌아온 것이냐? 모두가 내가 사라졌다고 했다. 홍마님이 물었습니다. 길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지요. 마님을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니 너는 또 떠나려는 것이냐? 홍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길석이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눈빛에서 그녀는 깊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누가 볼지 모르니. 길석은 잠시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방 안에 들어서자 그들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그날 밤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대감께 불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마님의 방을 나서자마자 길석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홍마님은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지요. 대감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를 멀리 강원도 농장으로 보내며 내가 본 것, 들은 것, 모든 것을 잊어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만약 돌아온다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홍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대감이 알고 있다니. 그런데 왜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를 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돌아온 것이냐? 내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길석은 천천히 홍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제가 마님을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마님과 아이를, 우리 아이를.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홍마님의 배를 향했지만 감히 닿지는 못했습니다. 홍마님은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었지요. 길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로 여기에 있구나. 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배에 손을 얹은 채 머물렀지요. 그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대감께서는. 홍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맴돌았지요. 대감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는 후사를 원하고 있어.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을 이을 아이지. 그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가 아니야.
길석은 그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 앞에 섰지요. 그렇다면 마님,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홍마님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것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마님, 이제 떠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겠습니다. 홍마님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석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지요. 제가 대감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마님을 강제로 범했다고요. 그러면 마님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홍마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지요.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길석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마님과 아이만 안전하다면. 홍마님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그녀의 고백에 길석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그럼 저와 함께 떠나십시오. 오늘 밤, 지금 당장. 홍마님은 잠시 그 제안에 흔들렸습니다. 길석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몸으로 어디를 가겠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든 쫓길 것이다. 대감의 힘은 강하다.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이해했지요.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마님과 아이를 데리고 떠날 수 있도록. 홍마님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이 아팠지요. 그녀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길석아, 너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 대감이 내가 돌아온 것을 알면 내 목숨은 없을 것이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지요. 매양이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대감께서 오고 계십니다. 홍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길석은 재빨리 창문 쪽으로 움직였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제가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홍마님은 급히 창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어요. 매양은 빠르게 방을 정리했지요. 마님, 이번에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대감께서 의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매양의 말에 홍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대감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부인, 늦은 시간에 실례하오. 최대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방 안을 천천히 살피고 있었지요. 홍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대감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홍마님의 얼굴을 살폈지요. 부인의 건강이 염려되어 들렀소. 요즘 잘 지내시오? 홍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감은 갑자기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지요. 홍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감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군요. 창문을 잘 닫아두시오. 그의 말에 홍마님은 안도했습니다. 대감은 다시 그녀 앞에 앉았지요. 부인,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오. 그 아이는 내 집안의 후계자가 될 것이오. 부인이 잘 보살피리라 미소. 홍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네, 대감마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홍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매양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길석이가 무사히 도망쳤을까요? 홍마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가 무사하기를. 내 마음도 그와 함께 달아났으니. 몇 달이 지나고 홍마님은 출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크게 불러왔고
이제는 방 안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지요. 매양은 밤낮으로 그녀 곁을 지키며 돌보았습니다. 최대감은 명망 높은 산파를 불러들였고 아이의 탄생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어요. 마님, 이제 곧 아이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매양이 홍마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홍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봄이 왔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길석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했어요. 그는 무사한 것일까? 아직도 그녀와 아이를 생각하고 있을까? 매양아, 그 후로 길석의 소식은 없었느냐? 매양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석은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지요.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 이제는 그분을 잊으셔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홍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양의 말이 옳았지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내 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지키려 했지. 그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이에게 길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것은 그녀가 길석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홍마님은 큰 고통 속에서 하루 종일 힘겨운 진통을 겪었지요. 매양과 산파들이 그녀 곁을 지켰고 대감은 바깥채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마님,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산파의 외침에 홍마님은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길석을 생각했어요. 그가 이 순간 자신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는 이미 멀리 떠났고 그녀는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야 했지요.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파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사내아이입니다. 건강한 사내아이를 얻으셨습니다. 마님, 홍마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일으켜 아이를 보려 했지요. 산파가 깨끗이 씻긴 아이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내 아들. 홍마님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코, 입 모든 것이 길석을 닮아 있었지요. 특히 그 깊고 맑은 눈빛은 분명 길석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마님, 대감께서 곧 들어오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매양의 말에 홍마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곧 문이 열리고 최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들이라 하더군. 내 후계자가 태어났구려. 최 대감은 아이에게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홍마님은 숨을 멈추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대감은 아이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까요? 하지만 최 대감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훌륭한 아들이구려. 내 이름을 이을 자식. 홍마님은 안도했습니다. 대감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요. 아니, 어쩌면 그는 정말로 아이를 자신의 핏줄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의 명예와 후계자였으니까요.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까요? 대감마님? 홍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대감은 잠시 생각했어요. 최연이라 하겠소. 멀리서 연을 맺어 온 인연이라는 뜻이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홍마님은 이해했습니다. 대감은 알고 있었지요.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이름입니다. 대감마님. 아이의 탄생 소식은 곧 집안 전체에 퍼졌고 축하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마님은 아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지요.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가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저 너머 어딘가에 있단다. 언젠가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있기를.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연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이제 3살이 되었지요. 그는 총명하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최 대감은 그를 무척 아꼈고 그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홍마님은 아들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길석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홍마님은 아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최연은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정원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담장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행상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지요. 길서가 그녀의 입에서 작게 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는 자신의 아들을 처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홍마님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최연의 손을 잡고 담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아, 저기 나비가 있구나. 가서 보자. 그녀는 아이에게 말했고 최연은 기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그들이 담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길석은 담장 너머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건강해 보이는구나. 길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홍마님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돌아왔구나. 길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마님과 아이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홍마님은 눈물을 참으며 최연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길석을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란다. 이름은 연이라고 한단다. 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아, 내 눈이 참 맑구나. 건강하게 자라거라. 최연은 낯선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친근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는 길석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 질문에 길석과 홍마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길석은 천천히 대답했지요. 나는 옛날에 내 어머니를 알던 사람이란다. 홍마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길석이 무사했고 그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길석아, 너는 어디서 지내고 있느냐? 길석은 먼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지요. 저 산 너머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지요. 간혹 멀리서 마님과 아이를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홍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들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하다. 대감이 알면. 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지요. 곧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님, 이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깎아 만든 것 같았어요. 새의 모양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담장 너머로 건넸습니다. 이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항상 동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연희가 크면 언젠가 이 의미를 알게 될지도 모르지요. 홍마님은 그 목걸이를 받아 최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목걸이를 만졌어요. 예쁘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길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이제 가봐야 합니다. 마님,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홍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너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길석아. 길석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요. 밤이 되고 홍마님은 자신의 방에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날 밤 길석이 남긴 작은 나무 조각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길석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 그녀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그 하룻밤의 기억, 그리고 그 밤이 남긴 영원한 비밀.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며 홍마님은 언젠가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할지라도 어딘가에서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지요. 그 하룻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마님과 머슴 길석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홍마님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숨을 걸고 길석과 함께 떠났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아이를 위해 현실을 선택했어야 할까요? 머슴과 양반의 사랑, 정말 신분을 초월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금지된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금지된 사랑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 속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